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언급한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 없이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데 헌재가 모레 10번째 변론 일정을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단전 지시는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린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은 더 추워지면서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언급된 관련 인물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차례 통화한 내용을 복기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른바 복기록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김 검사를 도우라 해놨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한홍 의원이 김 검사 공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 윤 의원과 박완수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총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 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겐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로 예정된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느냐는 YTN 취재진 질의에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의 진행 내용과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10차 변론이 지정되자마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말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국회 측이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탄핵심판은 오후라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데다 대리인 숫자도 적지 않아 기일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만약 변론을 미루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나 25일로 지정해달라면서 대신 오전부터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9차 변론 과정에서 직접 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심리라고 직격한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일 기일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는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 중요 쟁점을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선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탄핵 심판에 나가기를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임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엔 반박을 하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여당 추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국회 단전 지시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에서 빠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렀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정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 반발하며 퇴장한 뒤에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전 지시는 본인 판단이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는 곽 전 사령관과 진술이 거듭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첫 번째 자수서엔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여당 의혹 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기 회유 측에 속하느냐 이 말이죠. 그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종료 뒤 부대원들을 보호하려는 곽 전 사령관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에서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민 게 민주당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계엄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인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두 차례 항의 방문에 이어 이번엔 여당 의원 30여 명이 단체로 헌재를 찾았습니다. 헌재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 겁니다. 후반부는 조금 심리를 하고 있지만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헌재 방문은 막을 수 없다는 게 당 방침이지만 헌재를 겨냥한 비판은 회의 발언에서도 잇따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탄핵 심판 결과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외교를 벌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외교 컨트롤 타워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외지인이 동원된 탄핵 반대 집회를 옹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 거칠게 맞받았습니다. 자신과 부인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난동 사태를 겪었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태를 선동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며 항의 방문을 내세운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밑자락을 깔아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책임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각 진영 내 결집도 중요해진 만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도 서울대학교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사이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캠퍼스가 경찰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상대 측 발언을 저지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집회를 예고하자 탄핵 찬성 측이 맞불 집회를 열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 양측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만을 대표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우리는 불법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회에는 학생뿐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들도 여럿 모이면서 캠퍼스는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는 문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문형배 평판이 나빠지고 문형배가 동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곳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합류한 만큼 해당 단체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외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외전을 벌이는 것은 보통의 변호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를 소환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길거리에서 20대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어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023년 전북 장수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간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전남 담양에 있는 호텔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지만 특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보고 신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경로 5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다가 적발되자 영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다시 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찰관이 배치되고 학생들을 위한 트라우마 심리 지원까지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이번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 치료도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불이 난 무학여고 건물에 대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 결과 당국은 배관 동파를 막기 위해 감아둔 열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불이 났던 서울 행당동 무학여고. 새까맣게 탄 건물 곳곳을 화재 조사관들이 살펴봅니다. 급식실 건물에서 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이 진행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4시간에 걸쳐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앞서 소방은 신고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는데 감식 결과 1층 상하수도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감아놓은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를 더 진행해 화재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학교 측은 입학식과 개학식 등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하고 운반 급식으로 전환해 학생들 급식도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화재 증거물을 국가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은 얼음이 녹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데요.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감돌아야 할 도심 고궁이 여전히 한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못은 꽁꽁 얼어붙은 채 흐름을 멈췄고 공원 주변의 앙상한 나무와 식물들도 겨울에서 시계를 멈춘 듯합니다. 얼음이 녹아 비가 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에도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강한 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탓에 계절의 흐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절기 우수에는 봄으로 된 걸음을 할 시기인데
올해는 입춘과 우수를 맞춰 찾아온 강한 추위 탓에 계절이 봄으로 바뀌는 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우수를 시샘하듯 찾아온 강추위는 밤사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은 한파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강한 바람에 산불 등 화재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칼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다 3월을 앞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앱마켓에선 딥시크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앱 이용자와 웹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경제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은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국가가 경제, 무역, 기술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사절단을 꾸리고 민간 통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 essentially we're putting on a 25% tariff without exception on all aluminum and all steel.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는 데 이어 4월부터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도체 관세까지. 시시각각 현실화하는 미국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공백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통상 당국자가 미국과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이해 관계자 등과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미국 측의 주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경제사절단을 이끄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미국 동인 성김 현대차 사장을 포함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동행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얘기도 좀 하고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듣고 또 앞으로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측 정부에도 미국의 뜻을 좀 전하기도 하고. 한국무역협회도 다음 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미국 남부 지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미국 통인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사절단 파견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보는 또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디지털 도어록 안전실험 결과를 공개합니다. 화재 시 문제는 없는지, 설치 과정에서 국내 규격과 호환이 잘 되는지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오늘 낮에 공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이 지원되며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ESG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일단 가격 인상에 대해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값 변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 강제성도 뚜렷한 해결책도 없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30만 원이 좀 기본이 되는 것 같고.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 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고 과자와 빵,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가격을 올린 브랜드만 15종이 넘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7%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습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매출 3조를 돌파한 오리온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요 식품업계의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탄 가격 인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잘 돼 실적이 좋을 뿐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수출 실적이 좋은 삼양과 오리온의 성장률은 높은 데 반해 내수 위주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돕고 업계는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내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동안 식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그 내에서 이제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축도 좀 많이 못 하게 되고.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나사가 조이우는 것처럼 가계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는 쏟아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북부에는 영하 34도 이하의 살인적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도시. 폭우로 불어난 물이 도로를 덮칩니다. 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과 1시간도 안 돼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주말 사이 켄터키주에 최대 150mm의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7살 아이와 엄마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I think everybody missed the mark because it's supposed to crest at 26 feet and it gets 30.5 feet.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정전 속에 수백 명의 발이 묶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Even with the incredible response that we've seen, we can confirm that we've lost at least 8 Kentuckians due to this weather event.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도 폭풍에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치면서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부 지역에는 살인적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화요일까지 북부 평원 지역에 수은주가 영하 34도 이하로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만 지역 이름을 미국만으로 일부 표기하기로 한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을 상대로 원상복구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미국 내 지도 사용자를 위해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걸 고집한다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영토 일부의 지리적 영역 명칭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구글 측에 보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특히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반응이 없다면 구글을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해 교황청에 모인 추기경들의 이전 투구를 그린 영화 콘클라베가 올해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건축가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영화 브루탈리스트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런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개최된 제78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연출한 콘클라베는 작품상, 각색상, 편집상, 최우수 영국 영화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이상문학상이 출판사를 바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문학상을 주관했던 문학사상은 재정난으로 발행이 중단됐는데요. 노벨 문학상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전통과 권위 있는 문예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48번째를 맞는 이상문학상 발표 회견입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이상문학상은 작가와 독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최고군의 문학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나란히 수상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예소연 작가의 그 개와 혁명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 소설을 쓰느라 힘들 때 도서관에 가서 이상문학상 수상집을 차례로 좀 천천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저는 좀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상문학상을 운영하던 문학사상사가 재정난을 겪자 새로운 출판사가 운영권을 인수해 첫 수상자를 배출한 겁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웹진 발표작이나 다른 문학상 수상작 등 모든 작품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48년 동안 이어온 그 전통,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그 전통은 꼭 유지돼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문학상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문학사상은 사실상 1년째 폐간 상태입니다. 1972년 창간된 문학사상은 고 이어령 평론가 등이 주관으로 참여해 역량 있는 문인 발굴과 함께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7월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부영그룹이 인수해 재창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봉까지 끝낸 재창간호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쇄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생각보다 적자폭이 컸다. 재창간호에 실린 황석영 작가의 인터뷰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등 뒷말만 무성합니다. 이제 메세나는 기본 원칙이 그 지원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학 안의 논리 내지는 문화 안의 논리를 존중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잘 운영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지난해 한국문학은 오랜 염원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반세기 이상 유지된 권위 있는 문예지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을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불안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세론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변사 사건처럼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점차 추위가 풀리는 시기지만 오히려 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 체감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 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부에는 건조경보도 발령 중인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내일 아침까지는 제주 산간에 약한 눈이 날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많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4.4도고요. 안동은 영하 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안동 3도, 전주 4도, 대구 5도 등이 되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은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